우리가 지난 시간에 프론트 엔드에서 블로그 리스트를 조회를 해왔습니다. 지금 서버를 방금 켜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127.0.0.1에 8000번 그리고 루트 경로 바로 홈페이지에 접근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 네, 캐시가 좀 남아 있었어요. 네, 이렇게 블로그 리스트들이 아래로 쭉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블로그가 100개 정도다 보니까 벌써 좀 사실 무리가 옵니다. 읽는데도 불편할 것 같고 뭔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제 예쁘게 꾸미는 작업이랑 지금 데이터가 100개, 우리 전체 데이터가 싹 다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싹 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서비스에 무리를 줄 수 있다. 우리 사용자가 늘어날 것이고 블로그도 늘어난다면 블로그가 늘어날 때마다 이렇게 계속 전체 데이터를 보내버리면 우리는 분명 서버에 무리가 갈 것이다. 그리고 어떤 페이지는 이게 한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그런 것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를 조금 분리해서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페이지네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드렸는데 전체 데이터를 리턴하게 되면 서버에게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아니면 데이터가 많아짐에 따라 서버의 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페이지네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끊어서 전달하고자 한다. 그래서 장고 레스트 프레임워크에서 장고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디폴트 페이지네이션 한번 적용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한번 커스터마이징 해서 적용하는 것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코드로 한번 돌아갈게요. 네, 코드로 돌아왔고 가장 먼저 해보실 부분이 우리 컨피그에서 세팅스 여기다가 이 레스트 프레임워크의 기본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API마다 페이지네이션을 별도로 달 수는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여기를 보고 계시고요. 블로그의 API에서 예를 들어서 뷰셋에다가 내가 페이지네이션을 적용하고자 한다. 그러면 페이지네이션 클래스를 정의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API마다 각각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API마다 계속 이 코드가 붙여 들어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리스트 API는 전체적으로 페이지네이션을 적용하고자 한다. 전체 데이터를 조회할 때는 페이지네이션을 무조건 적용하도록 해보자. 그 부분을 어디서 하냐면 컨피그의 세팅스에서 이 REST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부분 여기다가 아래다가 추가를 해줄게요. 디폴트 페이지네이션 클래스 이렇게 하고요. 어디서 가져올 거냐면 REST 프레임워크에서 REST 언더바 프레임워크에서 페이지네이션 안에 있는 페이지 넘버 페이지네이션 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빨간 줄 들어오는 거는 여기에 콤마가 없어서 그래요. 콤마 위쪽에 콤마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기본 페이지 사이즈 페이지에 데이터를 몇 개씩 넘길 거냐 저는 10개씩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이렇게 넣어주면 벌써 끝이 났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API 테스팅 한 번만 해볼까요? 그러면 인솜니아 한번 열어주시고 우리의 장고 블로그 컬렉션을 여셔가지고
지금 이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아마 지금 이 데이터일 경우에는 안 바뀔 수도 있는데요. 한번 봐볼게요. 자, API의 블로그는 우리가 API 뷰를 상속받아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샌드 해보면 네, 데이터의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데이터의 변화가 없어. 근데 뷰셋으로 한번 가보죠. 여기 뒤에 뷰셋 이렇게 붙이는 거였죠? 뷰셋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샌드 써보면 네, 모양이 좀 달라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카운트라는 개념도 들어갔고 넥스트라는 개념도 들어갔고 프리비어스 그리고 리줄트 안에 보니까 데이터들이 들어갔고 몇 개가 들어가 있죠? 지금 보니까 딱 10개 들어가 있네요.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10개. 왜 여기 뷰셋만 바뀌었을까요? 왜 우리가 만든 API 블로그도 분명 리스트 API인데 왜 뷰셋만 바뀌었는지 그 부분에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CDRF 코 여기도 한번 참고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CDRF CDRF.co 여기가 장고 REST 프레임워크의 메소드들을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뷰셋을 만들 때 모델 뷰셋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모델 뷰셋 한번 봐보면 관련 어트리뷰트랑 메소드들이 나와 있는데 자, 가장 먼저 리스트 API가 딱 서버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딱 요청을 하는 순간 가장 먼저 동작하는 메소드가 뭐냐면 바로 리스트라는 메소드입니다. 이 리스트라는 메소드가 동작을 딱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이 안에서 이 셀프를 붙인 거는 또 메소드거든요. 요것도 메소드고 이것도 메소드고요. 이것도 메소드고요. 자, 그러면 사실 이 상세 내용을 다 여기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get query set이라는 메소드가 있는지 get query set 여기 있죠? get query set 여기 있고 그리고 아까 리스트 안에서 봤던 filter query set 필터니까 위쪽에 있겠네요. 필터 쿼리 셋 여기 메소드 있죠.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하나하나 메소드들을 세부적으로 뜯어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특히 이 장고 레스트 프레임워크 cdrf.co에서 지금 우리가 뷰셋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함수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분석하면 좋은데 일단은 오늘은 여기 딱 하나만 봐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쿼리셋을 조회해온 다음에 페이지라는 내용을 적용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여기 있는 부분이 페이지네이션을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이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페이지네이션이 적용이 돼서 우리 API 결과가 바뀌었는데 우리 API의 블로그 API 뷰로 작성된 API 블로그를 한번 봐보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지금 보면 페이지네이션에 대한 로직이 빠져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솜니아에서 테스트할 때 API 블로그는 데이터의 변화가 없지만 API 블로그 뷰셋은 데이터의 형식이 변화되었다. 10개씩 끊어서 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는 어떻게 요청하죠? 이 물음표하고 페이지하고는 2번 이렇게 하면 2번 페이지를 리턴하게 됩니다. 지금 14번이죠. 아이디가 14번이고 만약에 3번을 요청하면 24번 그 다음에 4번을 요청하면 34번이겠죠. 네, 이렇게 지금 그러면 다음 페이지랑 이전 페이지가 만들어졌네요. 또 보면 이전 페이지는 지금이 현재 페이지가 4페이지이기 때문에 이전 페이지는 3번 다음 페이지는 5번 이렇게 그리고 총 데이터의 개수가 108개다라는 사실 이런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지금 적용된 페이지 네이션이 디폴트 페이지 네이션입니다. 바로
페이지 넘버 페이지 네이션, 이 부분이 적용이 됐는데 우리는 이거를 활용해서 커스텀하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우리가 오늘 해야 될 내용이 많아서 제가 코드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강의 노트에서 복사해서 가겠습니다. 복사하고 코드를 리뷰하는 식으로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우리는 그러면 저는 원래 이 부분이 없어야 되고, 자, 우리 가장 바깥쪽 루트 경로에다가 폴더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파란 색깔 테두리가 생겨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new 폴더, 그 다음에 여기다가 API라고 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API라는 폴더 안에다가 새로운 파일, 여기다가 pagination.py 하고 엔터. 그리고 여기다가 내용을 붙여 넣겠습니다. 자, 코드를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금 사용했던 페이지네이션이 REST 프레임워크 안에 있는 페이지네이션 안에 있는 페이지 넘버 페이지네이션이에요. 이 페이지네이션에 대해서 더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클릭하고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면은 세부 내용이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보면은 이 페이지 넘버 페이지네이션에 이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메소드가 있고 아래 보면 이런 메소드가 있는데, 제가 이 형식을 조금 바꿔서 오버라이딩을 했어요. 메소드를 교체했다. 그래서 교체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게 가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페이지 사이즈가 지금은 10개로 고정되어 있지만, 혹시 페이지 사이즈를 100개로 지정하면 데이터를 100개로 넘겨줄 수 있을까? 그리고 페이지 사이즈의 문자열로 all이라는 걸 넘기면 전체 데이터를 리턴하게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런 페이지네이션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수정을 했고요. 그래서 all이라고 해서 넘기면, 근데 우리가 아까는 물음표 페이지는 이렇게 해서 넘겼어요. 이건 페이지 번호고요. 페이지의 사이즈를 추가적으로 수정하고자 한다면 이거를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는데, 이 쿼리 스트링 하나 더 보내려면 첫 번째는 물음표지만 두 번째는 end로 해서 보내야 돼요. 그래서 페이지 사이즈는 100 이렇게 하게 되면 데이터가 어떻게 조회되는지 우리가 조금 있다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오는 결과값도 어떤 형식으로 나오면 좋겠냐 보면은, 아까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들은 전체 데이터 개수, 다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그리고 데이터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전 여기다가 추가하고 싶었던 변수가 현재 페이지랑 총 페이지의 개수, 데이터의 개수도 있겠지만요, 이거를 현재 페이지 개수로 나눈 숫자, 그런 게 총 페이지 수, 이런 부분들이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 형식을 바꿔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코드는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얘를 이제 실제로 응용을 해볼 건데요. 그러면 응용할 때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아까 했던 컴피그의 세팅스에 가서 디폴트 페이지네이션 클래스를 기본 페이지네이션이 아니라 여기를 api.pagination.custom 페이지 넘버 페이지네이션, 왜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요? 우리가 API 폴더 안에 페이지네이션 안에 커스텀 페이지 넘버 페이지네이션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고 모든 리스트 API에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차이를 한번 봐볼게요. 현재 이 데이터 형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샌드 해보면, 네, 샌드 해봤더니
데이터 모양이 바뀌었어요. 데이터라고 해서 데이터가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10개가 들어갔고 페이지 사이즈가 10개니까 데이터가 10개 들어갔고요. 총 데이터는 108개. 그러면 108개를 10개로 나눴을 때 11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페이지는 4다. 왜냐면 우리가 페이지를 4로 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기다가 아까 하고 싶었던 부분이 뭐였었냐면 물음표하고 페이지 사이즈는 여기서 제가 만약에 5개로 한번 줄여볼게요. 5개 하고 샌드 보내면 네. 여기가 제가 물음표가 아니죠. 엔드로 한다 했어요. 엔드로 한 다음에 샌드 보내면 네. 지금 그러면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들어갔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페이지 사이즈가 총 페이지 수가 조절됐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써보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커스터마이징 하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전체적으로 적용하는지 한번 확인해 봤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프론트 페이지 템플릿 안에 우린 홈에서 나오게 하기로 했잖아요. 여기 봤을 때 현재 API에 블로그를 사용하고 있으면 기본 페이지 네이션이 적용되지 않은 API 뷰 API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뷰셋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뷰셋 하고 슬래시까지 하고, 그러면 이 리스폰스의 결과값이 달라졌기 때문에 리스폰스의 데이터의 블로그 리스트가 아니고요. 이 블로그 리스트 대신 데이터가 한 번 더 돼요. 블로그 리스폰스 데이터의 데이터 해서 얘를 포 반복문을 돌면, 근데 이전에는 108개가 나왔지만 이제는 10개만 나와야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하고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10개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